주말 동안 얻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엄청난 이슈몰이를 했고 수많은 밈영상들이 올라왔으며 내가 만든 영상도 형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구독자 수 300명도 안 됐던 유튜버의 분수에 넘치는 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버렸으니 이 자리를 빌어 구독해준 형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전 영상을 봤던 형들은 알겠지만 사실 나도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기 전까지는 하이브가 뿌린 기사만 봤기 때문에 중립기어를 박은 상황에서 경영권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분석을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린 것이고 하이브가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 거다. 현재 하이브는 적지 않게 당황한 듯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 8조 원인 대기업한테 실명을 거론하며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할 말 있으면 뒤에서 지랄하지 말고 맞다이로 들어오라고 하니 방시혁이 됐든 박지원이 됐든 진짜 맞다이로 들어가기는 국힙 원탑 민 대표에게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에서 또 기사 뿌려서 여론 전하기에도 마땅치 않으니 전쟁으로 따지면 휴전과 같은 상황인 것인 거다. 어쨌든 현재의 시츄에이션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쌍방으로 고소를 날리면서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것인데 나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배임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볼까? 배임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의 재산상에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자, 과연 민 대표가 자신의 소속사인 어도어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으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냐는 것이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어도어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이고 어도어는 2021년 11월 소스뮤직에서 레이블 사업 부문이 분할한 법인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제대로 된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186억 원이던 매출액을 2023년에 무려 1102억 원으로 5배 이상 성장시켰고 영업이익은 2022년에 적자 40억 원이던 것을 2023년에 335억 원 흑자로 돌렸으며 순이익 또한 2022년 마이너스 32억 원이었는데 2023년 265억 원으로 플러스 시켰다. 이는 법인 설립 후 단 2년 만에 이른 쾌거인 것이고 경영한 사람이면 알겠지만 신규 법인이 이렇게 단박에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엄청난 것이며 그것도 IP를 성장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엔터 사업에서 이 결과를 이뤄냈다면 더더욱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인 거다.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의 수익은 어떤지 봐볼까? 이 자료는 하이브가 보유한 회사들의 2023년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2018년 설립된 빌리프렘 매출액 273억 원과 순이익이 52억 원이다. 그리고 2014년 설립된 르세라핌 레이블 소스뮤직은 매출액 611억 원과 순이익이 120억 원. 2018년에 설립된 지코 레이블 KOG 엔터테인먼트는 매출액 194억 원에 순손실이 74억 원인 것이다. 이 세 곳의 레이블 수익을 모두 합쳐도 2년밖에 안 된 어도어보다도 실적이 못한데 그럼 배임의 타겟이 어도어로 가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 거냐? 심지어 하이브는 2021년 4월 이타카홀딩스를 미국 법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 약 1조 1000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3년 하이브 아메리카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263억 원이지만 순손실이 1424억 원인데 어도 민 대표를 배임으로 고소할 게 아니라 이타카 인수를 추진한 놈을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도어의 이익에 대한 과실은 상장회사인 하이브가 다 덕을 보고 있는 것인데 2년 만에 회사를 폭풍 성장시킨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거냐? 이 일은 법조계에서도 배임죄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상 배임은 예비나 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실제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즉 경영자이기 때문에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도 안 되고 탈취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임 미수죄 적용도 어렵다는 것인 거다.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만약 민 대표가 투자처를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따지면 경영권 찬탈이 아닌 경영권 독립을 시도한 것이며 이게 왜 배임이 되는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설령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지분을 늘리려 했어도 실행 여부를 떠나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브 민 대표와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분쟁 여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이브가 배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은 하이브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욕심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건 지엽적인 부분이고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본질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인 것이며 멀티레이블이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언론도 인터뷰에서 멀티레이블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규모만 키우려 한 하이브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는데, 나는 다음 영상을 통해 하이브의 기업 운영 체제인 멀티레이블 체제가 과연 다른 기획사 대비 과연 시장에서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만한 구조인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이번에 구독해준 형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새로 오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